자, 167페이지 보죠. 자, 오늘 배우는 게 문제로서는 5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배우는 게 상당히 뭘까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건데, 자, 이제 확인 설명과 관련된 부분 보죠. 자, 확인 설명이란 뭐라 그랬어요? 확인해서 뭐 하는 거? 설명하는 것이 확인 설명이죠. 자, 그러면 보죠. 확인 설명, 확인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건데 왜 하느냐? 이게 목적은요. 자, 확인 설명의 그 이유는 뭐다? 목적은 저는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A하고 B가 있고 개업공개서 값이 있습니다. 자, A가 이거 팔아줘 값한테 의뢰하죠. 그럼 이 값이 뭐 해가지고 이 물건을 조사를 해줘야죠. 조사를 해서 누구한테, 자, 조사 확인해가지고 누구한테 설명해준다? 설명은 누구한테? B한테 설명하는 거죠. 자, 얘는 매도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요, 매수를 얘기하죠. 그러면 A의 물건을 조사한다면 누구한테 설명해야 한다? B한테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A한테는 설명 안 해요. 왜 설명 안 하죠? 예, 자기 거니까 설명 안 하죠? 얘한테만 설명,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설명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용어를 다시 한번 보면, 얘는 매도는요, 권리를 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하죠. 넘겨주려고 하는 거니까 권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사람?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얘는 권리 이전 의뢰인이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얘는요, 권리를 돈 주고 권리를 각자 내 걸로 만들려고 하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권리 취득 의뢰인 이렇게 표현하죠. 자, 다시 한번. 매도나 임대는 뭐라고 표현하고요? 권리 이전 의뢰인, 매수나 임차 의뢰인은요, 권리 취득 의뢰인 이렇게 되죠. 자, 이거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확인 설명의 시기를 보죠. 언제 확인 설명이냐? 중개 완성 전까지. 자,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받은 때 중개 완성 전까지랍니다. 자, 중개 완성이란 뭘 얘기하는 거? 계약 체결이죠. 그럼 결국은 중개 완성 전이란 뭐 전이다? 계약 체결 전이라 그랬죠. 자, 계약 체결 전까지 설명해야지만 그걸 알고 계약을 체결했죠. 자, 그러면 이때 그 대상은 누구다? 대상은 권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누구죠? 매수, 그 다음에 임차 이런 사람이죠. 매수, 임차 등. 자, 이 사람들은 돈 주고 상대방의 권리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수, 임차 등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는요, 이전 의뢰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누구한테만요? 취득 의뢰인에게만.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의 방법은 어떻다? 확인 설명 방법은 성실, 성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뭐하고? 하게 설명을 어떻게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또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하라? 제시하라 그랬죠.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요.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런 성실 정확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요? 누가 할 수 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고,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네, 소속중개사 할 수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죠.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근거 자료 제시하라. 설명도 하고요. 자료로 제시하라. 자, 둘 다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할 수 있다. 이때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이렇게 안 했다. 설명 안 하고 근거 자료 제시 안 했습니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소속공개사가 만약에 이렇게 안 했다 그러면 위반시 이거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예요. 자,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반시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실정확히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는데 근거자료가 뭐예요? 근거자료, 그 물건, 목적물과 관련된 자료죠? 목적물과 관련된 자료 뭐가 있어요? 일단 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있죠? 그 다음에 또 등기상 증명서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이런 그 물건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 설명을 위해서 이제 개업공개사에게 부여된 하나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권리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의 제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다음 페이지쯤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신분증 제시 요구, 17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그 맨 꼭대기에 소유자 등 확인하는 부분이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확인 설명 위해서, 자,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뭐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분증 내 제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신분증 제시 요구는 의뢰인에게 양쪽 다에다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료 요구는요.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누구에게? 권리,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 예, 이전이죠.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자, 권리 이전에는 누굴 얘기하는 거? 매도, 그 다음에 임대 등 권리 이전을 얘기죠. 얘한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아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료 요구는 어떤 자료예요? 물건 상태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물건 상태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물건 상태와 관련된 자료 뭐가 있겠어요? 물건 상태, 도배,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이런 거,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각종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죠. 환경 조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권리제는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럼 권리제는 반드시 응해야 된다.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다. 요구했다 하더라도 얘는 어떻게 돼요? 불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응시. 자, 여기서 보죠. 불응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다. 의무? 아니죠. 그런데 불응하면요. 그 사실을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뭐하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어떻게 하라? 예, 설명서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 나왔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다시 한번. 권리 취득에 뭐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뭐하라? 기재를 하여야 한다. 하고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고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니까 뭐예요? 의무죠. 그러니까 요구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요구에 불응하면 의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확인 설명과 관련된 부분. 자, 특히 성실정확히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요거 만약에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뭐고 500만 원 때려. 소속공개사는요 자격정지. 자, 문구 변화들 볼까요? 자, 확인 설명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중개 완성 전. 자,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확인 설명해야 된다. OX 틀리죠? 완성된 때가 아니라 전이죠. 자, 그 다음에 취득 의뢰인 여기다가 이전 의뢰인 하면 어떻게 돼요? 틀리겠죠? 매도 임대도 이전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하라 그랬죠? 설명하거나 제시하라. 틀리죠? 자, 이것도 문제 다 나왔던 거랍니다. 하거나 둘 다 해줘야지만 되죠? 자, 하거나 그럼 틀리고요. 자, 자료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다고요. 불응시 어떻게 한다? 설명하거나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틀리죠. 자, 이런 것들 조심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어떤 것을 확인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확인 설명 사항이 169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169페이지 거 한번 보도록 하죠. 확인 설명 사항.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만 제가 밑줄 치라고 그럴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우조건, 중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 사항. 소위 말하는 뭐예요? 기본적 사항. 즉 사실관계죠. 사실관계.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뭡니까?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나오고요. 자, 이제 밑줄 칠 거 나옵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 산출내역. 자,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산출내역.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 승강기, 배수, 시설물 등 상태 있고요. 토지 이용계획이네요. 토지 이용계획,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 승강기, 배수, 그 다음에 또 벽면 도배 상태 있고요.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성, 시장 학교의 근접성 등 이런 부분 입주 조건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맨 마지막 거 밑줄 쳐놓으세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 종류, 세율. 자, 지금 밑줄 2개 쳐놓으라 그랬는데요. 뭐였죠? 예,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내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수, 조세, 종류, 세율. 예, 자, 그러면 나머지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서 본 거 같은 거 같죠? 어디서 봤죠?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이죠?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151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1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 나오죠? 그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과 확인설명사항이 어떻게 돼요? 거의 똑같죠? 자,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밑줄 친 게 2개가 나오죠? 자,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사항에서 밑줄 친 게 뭐죠? 권리자의 주소 설명 등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그거와 또 하나 공시지가 있죠?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와 확인설명사항 밑줄 친 거 뭐였어요?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내역. 그 다음에 또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세율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중복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 밑줄 친 거 양쪽에 두 개씩 밑줄 쳤죠? 그거는 중복되지 않은 것들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중복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과 확인설명사항, 나머지 것은 공부할 때 쭉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건 뭐다? 그 전속중개계약 시 2개와 확인설명사항 시 2개 있죠? 그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으시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비교 한번 해봤죠? 자, 그럼 이제 다시 169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전속중개계약 시 본 것만 있고요. 자, 그 2개 여러분들 일단 밑줄 쳐놓으시고, 자, 그러면 1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관련된 판례들 한번 보고 넘어가죠. 관련 판례. 자, 170페이지에 보니까, 자, 2번째 핵심 판례를 보죠. 거기 보면, 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확인 설명 의무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그러면 뭐를 확인해서 설명하라? 채권, 최고액. 어디 있어요? 채권 최고액. 등기부에 있죠? 등기부에 있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설명하라. 자, 뭐까지 설명할 필요 없다.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나옵니다. 자,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 현재 채무액이죠. 현재 채무액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설명하면 되고요. 실제 뭡니까? 채권 최고만 설명하면 된다. 자, 실제 피담보 채무 설명 의무가 없다 그랬죠. 다만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 정확하게 해라. 만약에 그릇되게 설명해가지고 손해가 났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제 중개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겁니다. 자, 어떻게 경우냐면, 뭡니까? 자, A하고 이제 B가 갑에 의해서 중개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1억의 자, 2억의 물건인데요. 1억의 근저당이 설정되는 거예요. 1억의 근저당이니까 근저당 금액 얼마? 1억. 이게 뭐예요? 채권 최고액이죠. 갑이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1억이 등기부에 있는 채권 최고액이니까 현재 지금 얼마 있냐? 현재 채무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가 2천만 원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믿고 갑이 A, B를 중개해주면서 자, 저당권을 어떻게 대부분 인수를 많이 하죠? 말소시키는 것보다는 인수를 조건으로 많이 이제 중개를 합니다. 자, 그럼 인수하는 조건을 해가지고 2천만 원에 대한 대금을 어떻게 돼요? 감액하죠. 감액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잔금 지불하면서
뭡니까? 저당권을 인수하러 가니까 저당권이 2천만 원 있었던 게 아니라 5천만 원 있었던 거죠. 자, 결국 이거 누가 책임졌다? 개혁국에서 책임진 실제 사례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자, 여러분들 교재 판례는 뭐만 확인하면 되고? 채권을 확인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 채무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러나 확인했다면 정확히 해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실제 피담보 채무액도 일단 정확히 확인해 줘야지만 돼요. 어떻게 확인해요? 은행 가가지고 얘 돈 얼마 있어요? 물어보면 얘기해줘요? 얘기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둘이 가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채무 확인서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떼달라고 하면 떼줘요. 그 확인서를 갖다가 본인 보고 떼오라 그래가지고 일단 첨부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판례는요. 무료 중개 시 확인 설명 의무. 자, 돈 안 받고 개업공개사가 무료로 중개해줍니다. 돈 안 받고 해줘요. 이거 확인 설명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료로 해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무료로 하지 마세요. 자, 이 실제 사례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아는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니까 야, 그럼 뭐 내가 그냥 뭐 보수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그냥 해줄게 해가지고 개업공개사가 계약서 써주고 다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사고 났어요. 이제 사고 나면 돈 앞에서는 이제 아는 사람이 안 보이죠? 소송을 바로 제기했습니다. 개업공개사 졌어요, 이거. 돈 안 받게 줬어도 개업공개사 한 것은 중갱이죠. 당연히 어떻게 하라? 손해배상을 해주라. 그러니까 무료로 중개해줬다. 확인 설명 해줘야 되고요.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가구 주택 중개 시에 설명해줄 사항이 있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에 있는 거라면 그 안에 있는 임차인수라든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해서 설명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다가구 주택에는 여러 임차인들이 있죠. 그 안에 그 여러 임차인에 대한 뭐를 확인하라? 임차인 수와 그 다음에 또 보증금 액수를 설명하라. 기존 임차인 수를 누구한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 자, 여기에 지금 A, B, C, D, E가 있는데 F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뒤에 이제 배우시지만 여기 다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다 했죠? 그 순위가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얘가 들어가면 맨 꼴순이죠? 이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한번 보죠. 6번 판례. 자, 중개대상물의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에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도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은행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의 지위를 설명한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자, 이게 최근 판례에서 나온 건데요. 일단은 중개대상물과 유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중개해줄 때도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게 작년도에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주의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판례 한번 받고, 자, 이제 17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를 보죠. 자, 이제, 확인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죠. 확인 설명서를 일단 작성합니다. 요 작성은 누가 할 수 있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 작성할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누구? 네, 소속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확인설명서 작성은 언제 한다? 확인설명서 작성은 일단 거래계약서. 자, 시기는요. 시기는 거래계약서를 뭐 하는 때? 작성하는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뭐도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뭐도 같이 작성한다? 확인설명서도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뭐도 같이 확인설명서도 같이 작성한다. 자, 그러면 작성하면서 서명 및 날인을 하죠. 서명 및입니다. 서명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날인도 하고. 자, 그러면 일단 서명 및 날인하는데 일단 이때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이때 자, 법인에 있어서는요. 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는 누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누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서명 날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업무를 어떻게 한? 수행한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및 날인합니다. 자, 법인에 있어서는요.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누구 역할이고요? 개업공개사 역할입니다. 분사무소는요. 누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개업공개사 역할이에요. 이게 분사무소 책임자가 소속 공개사가 아닙니다. 얘는요. 직원이 아닌 뭐예요? 직원이 아닌 소위 말하는 개업공개사 역할을 한다는 거. 자, 현재 분사무소는 어떻게 돼요? 자, 이 분사무소 책임자는 소위 말하는 지점장이죠.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점장을 선임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이 직원 역할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얘가 그 분사무소 책임지는 개업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수행한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 중이죠. 계약서 쓰고요. 그거에 대한 직접 했다면 서명 내린 의무가 있어.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요? 서명 내린 의무 없죠.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의무 없고 했다면 어떻게 된다?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기업공개사 같이. 그러면 업무를 보조한 중개보조는 서명 및 날인 의무 없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업무 보조했습니다. 개업공개사 같이 서명했습니다. 날인했어요. 자, 이 법 의무 위반 아니다. 자, 보조원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누구와 같이? 개업 공인중개사 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부해줘야죠. 누구에게? 쌍방이. 보관하죠? 몇 년간? 그 사본을 몇 년간? 3년간 보관한다. 자, 이거를 위반한다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이고요.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자, 이 소속공개사는 서명날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격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확인 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 자,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서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작성해야 된다. OX.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된다. 틀리죠? 확인 설명서 언제 작성하는 거? 계약서 작성하는 때 하는 거죠. 중개 완성 전에 하는 게 아니죠. 시점을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서명 및 날인이죠. 이거 서명 또는 하면 어떻게 돼요? 틀리죠. 자, 서명 및 이렇게 된 거 또는 틀립니다.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예요. 및 또는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교부 누구한테? 쌍방에게. 권리 취득 은행에게 교부해야 된다. 틀리죠. 자, 요거 누구에게? 쌍방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거래계약서 작성. 이제는 확인설명서 부분 끝났습니다. 거래계약서 누가 작성할 수 있다? 이거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작성할 수 있고 누가요? 소속 공인중개사 작성할 수 있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작성할 수 있고 누가? 소속공개사가 작성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작성할 때 일단 뭐 언제 작성해요? 계약 체결하면 작성되겠죠.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해서 기재하라 그랬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175페이지에 나오죠. 자, 꼭 기억해낼 거 인물계획서, 그 다음에 인권조설약, 인권조설약이겠죠. 이렇게 구분해가서 한번 해보시죠. 9가지 몽창다. 자, 잘라서 인물계획서, 그 다음에 인권조설약.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 뭐죠?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일자는 지급하는 사항, 인돌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인견 조건의 기한, 설명서 기업일자, 약정 내용. 그럼 이제 아마 앞글자 따는 것들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거 그냥 앞글자만 암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앞글자만 암기해가지고 공부 다 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는 보조적 수산이 되라. 자, 다시 한번. 뭐예요? 인적사항. 이제는, 여기 거를 한번 칠판을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일자도 지급하는 사항.
거래, 금액 일단 기억하면 되고, 인적사항은 여기 있고요. 요거는 인돌시, 권리전 내용, 조건기한, 설명, 설교일자, 약정 내용. 자, 요거를 빠짐없이 확인해서 기재하고요. 기재한 다음에 뭐하라?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서명 및 날인한데, 서명 및 날인이 요 옆에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과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아요. 자, 개업공개서 하는데 법인에 있어서는, 자, 요거 한번 보죠. 법인은 누구?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그 다음에 또 그 업무를 수행한 누구? 소속공개사가 같이 서명 및 날인한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또 마찬가지로 서명 및이죠. 자, 또는 하면 틀립니다. 자, 요거 중개사법에서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딱 2개 있어요. 서명 및 날인 2개.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2가지가 서명 및, 나머지는 서명 또는입니다. 나머지 서식은 모두 또는이에요. 그러니까 2개만 밋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부해주죠. 누구에게? 쌍방에게 교부한다. 그 다음에 보관하죠. 몇 년간? 자, 5년간 보관합니다. 자, 확인설명서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거래계약서 5년. 자, 3년짜리가 하나 더 있었죠.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몇 년? 3년. 거래계약서 5년. 그래서 전설은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개업공개서 위반하면요. 업무정지고요. 업무정지. 소속공개서 위반하면요. 네, 이거는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 서명날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일반적 의무가 있고요. 특별한 의무가 있어요. 거래계약서,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하거나 아니면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이게 뭐예요? 일명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거죠? 자, 본계약서 쓰고 다운이나 업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죠? 자, 이런 이중계약서 써서는 안 된다. 거짓 기재도 안 된다. 자, 요거 위반하면요. 자, 이거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겹게 들을 겁니다. 아마 상대 등록 취소는 뭐다? 업무정지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누가 위반한다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 이렇게 됩니다. 소속 공개사 위반한다면 자격정지. 자,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소속 공개사 위반한다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했을 때, 그리고 지금 거래계약서에 대한 법정서식이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거래계약서 법정서식이 없다. 자, 아까 배웠던 일반중개계약서 있죠? 법정서식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요거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다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실전에서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돼 있고, 법정서식은 없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실전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 아까 하나 배웠던 것 같은데요. 국장이 표준서실전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어디서 하나 있었죠? 네, 분명히 들어본 것 같죠? 어디쯤 있었던 것 같아요. 국장이 표준서실전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아직 대답 나올 때까지 그냥 한번 죽치고 앉아 있어 보자. 어디에 있었죠? 어디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일반중개계약서. 자, 일반중개계약서 있었죠? 그래서 일반중개계약서 부분에서 보면 국장이 표준서실전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문구가 여기도 나와요. 국장이 표준서실전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딱 2개 나옵니다. 일반중개계약서하고 거래계약서 2가지에서만 나오는 문구.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래계약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뭐 내용이야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러면 1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문제, 오늘의 마지막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자, 손해배상 부분이 있었죠? 자,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 손해배상 요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요건부터 보면, 자, 개업중개사가 중개회의를 하며 있어서 어떻게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손해배상 요건으로서는 일단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자, 그럼 이때 중개 행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개 행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중개 행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 자, 이런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 보면 이게 중개행위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어떤 사항이 중개행위다, 어떤 사항은 중개행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중개행위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요건이 되죠. 근데 중개행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중개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판례가 일단 그 179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그 뭡니까? 첫 번째 보면 금전 편칭에 관련된 부분 한번 보죠. 거기 개업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을 매수를 하라고 기망해가지고 매수를 의뢰를 받은 후에 소유자에게 매매 대금을 전달하는 명목으로 금전을 어떻게 했다? 편취했다. 자, 중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일정 부분 편취한 거죠. 자, 이거 뭐가 된다?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중개행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요건이 해당되지 않죠? 중개행위 때문에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 부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5번 잠깐 보시죠. 뒷페이지에 보면 5번에도 나오는 부분. 자, 4번부터 4번에 부동산 관리 대행 업무하다가 손해를 입힌 경우. 근데 이거는 실제 판례에서는 중개행위가 연결돼 있어요. 관리 대행이 뭐예요? 임대 이런 거 관리를 대신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관리뿐만 아니라 중개까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으로부터 관리 대행 업무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세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함으로써 일단은 이거를 뭐다? 중개인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의뢰받아가지고 중개를 해준 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5번째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는 없지만 계약상 중요 자료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확인 설명 사항이 있었죠. 그 확인 설명 뭐 지금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시작해서 소재지 면적 지문부터 쭉 해서 권리취득 조세까지 있었죠. 거기가 지금 법 조문에 나오는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그걸 벗어나서 그 외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벗어나서도. 그래서 거기 보면 계약상 중요자료에 대해서 확인설 의무에는 없지만 계약상 중요 자료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중개일을 한 것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6번째를 한번 보죠. 자, 이것도 이제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어떤 경우 중개를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전세계약서나 써줘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중개인을 하는데 전세계약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자, 보증금 얼마에 얼마짜리. 지금 이걸 써가지고 얘네들은 뭘 하는 거냐면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종종 이런 제안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중개보수 줄 테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계약서를 좀 써달라. 그러니까 누구 도장 받도록요? 개업기관 도장이 나오도록. 자, 여러분들 저기 전세보증금 대출하는 거, 저기 뭐 사채 대출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근거로 해서 사채업자로부터 뭐예요? 대출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보증금을 근거로 해서 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되죠? 근데 본인끼리 작성한 것은 대출 안 해줘요. 왜냐하면 가짜가 많겠죠? 그래서 본인끼리 한 것은 대출 안 해주는데 꼭 누구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돼요. 개업공개사 도장이 찍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공개사 도장을 받으러 간 거예요. 내가 요만큼을 해서 계약서 좀 써줘 그래서 내가 중개를 안 해줬지만 뭐 한 거예요?
계약서 써준 거죠. 도장 찍어줬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결국은? 네, 경찰 책임이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양반은 대출 받아가지고 쳤습니다. 그럼 근거로 해서 보증금을 받으러 보증금 근거로 해가지고 대출해 줬잖아요. 받으러 가니까 완전 가짜 계약서죠. 그거 누가 써준 거예요? 계약금 써줬죠. 이건 계약금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관계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자, 그게 6번째 판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런 경우 제가 상담하면서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대출 받으려고 사채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 써주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중개행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 판결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 끼쳤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의 또는 과실이죠. 이때 과실은요, 뭐라 했어요? 가벼운 과실과 무거운 과실. 그래서 경과실, 그 다음에 또 중과실 이렇게 있죠. 모두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뭐에 해당될 때? 중개 행위에 해당될 때. 자,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에 사용하도록 했을 때. 이건 결국 뭐 한 거예요? 사무소를 빌려준 거죠? 사무소를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손해배상 요건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요건 두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 두 개가 시험 문제 곧잘 나옵니다. 법 규정에 있는 거. 그 외에도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알아두고 넘어갈 거. 자, 재산상 손해야지만 되죠? 손해만 해당되고 뭐는 제외된다? 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 된다 그랬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누구 때문에 손해났어야 된다? 개업공개서나 보조원 때문에, 자, 고용인 때문에 손해났어야지 지네들끼리 손해난 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걸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해주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게 뭐가 있다? 업무보증이라고 그랬죠. 자, 업무보증을 설정하라. 업무보증을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보증 설정. 이때 업무보증은 언제까지 설정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전부터 공부했었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 설정해서 신고하라 그랬죠? 이거를 신고하라. 자, 만약에 이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업무보증 설정한 전 업무 개시했다. 위반 시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죠.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 정지. 이건 또 업무 정지에도 해당되는 부분. 자, 그러면 업무보증 설정이 뭐냐? 이거는 내가 의뢰인에게 손해 끼쳤을 때 내가 직접 배상을 못해줄 상황이라면 이때 연대보증인 기관에서 손해를 갖다가 배상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보증의 의미를 뭐라고 판단하라?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 즉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뭐를 얘기하는 거? 연대보증이다. 자, 연대보증해 놓는다라고 했었죠? 연대보증해 놓는다.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해 놓는다. 저기 뭡니까? 어젠가 보니까 무슨 저 제과 업체들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이거 업무보증 설정해 놓는다 그러더만요. 특히 인보증을 많이 해놓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 뭐 깡도 뭐 하더만요. 그거 갖고 깡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채워놔야 되는데 그걸 못 채워갔을 때 깡해가지고 또 나중에 손해가 나면 또 거의 또 손해배상 막 들어가고 막 하여튼 그런 것도 있더만요. 자, 어쨌든 자 이게 연대보증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내가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배상을 못 해줄 때 누가 연대보증한 곳에서 대신 배상해주는 자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발생된 채무가 아니죠.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입니다. 연대보증에 넣는 거다. 그럼 연대보증 기관이 뭐가 있다?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또 공제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탁을 하거나 세 개 중에 뭐 한다? 택 1 선택해서 한다 그랬죠? 자, 보증보험 회사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제는 보증보험과 같죠? 같은데 어디서 하는 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보증보험 성격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다만 보증보험은 회사가 상품이 여러 가지지만 공제에서 하는 것은요, 개업공개사의 업무보증 설정 딱 하나밖에 없죠, 상품이. 자,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뭐 할 수 있는 거? 공탁을 할 수도 있죠.
세 개 중에 택이란다. 택이라서 이제 연대보증을 했는데, 자, 법인에 있어서는요, 얼마 하죠? 주된 사무소는 얼마? 예, 얼마였죠? 2억 이상. 이제 금액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죠. 자,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2억 이상, 분사무소는요? 예, 분사무소는 1억 이상을 뭐한다? 추가로 설정하라. 이렇게 돼서. 자, 추가로 설정하라. 그러면 법인은 이미 얼마 이상 설정한 거예요? 2억을 설정했죠. 그런데 분사무소 둘 때마다 1억씩 더 추가로 하라. 그러면 보죠. 지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법인 등록을 하고 이제는 운영을 합니다. 분사무소를 2개를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업무분담 설정 금액은 최소 얼마예요? 4억. 그렇죠. 4억이 되죠. 4억 이상이 되죠. 자, 주된 사무소 2억에다가 분사무소 각각 1억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추가 설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또 부치기한 개업공개사는 얼마 보증 얼마? 1억 이상을 설정하라 했죠. 1억 이상까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역농협 동자가 있었습니다. 지역농협 얼마? 1천만 원 이상을 설정하라 그랬죠. 농협은 1천만 원 이상. 자, 다시 한번 법인의 주된 사무소 얼마? 2억 이상, 분사무소는 1억 이상, 공인하고 부칙개업공개사는 1억 이상, 농협은요 1천만 원 이상을 설정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을 보증보험이나 공제는요. 자, 어떻게 돼요? 보증보험 공제는 이 금액을 자, 2억을 통째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랬죠? 통째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이제 기준이 0.5%인데 지금은 뭐 19만 얼마? 자, 공제 같은 경우는 뭐 19만 얼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연대 보증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기준이 0.5%인데 지금 아마 0.25%보다 더 내렸어요. 비율이 좀 점점 내리는데 0.25% 하면 아마 얼마죠? 25만 원이죠? 자, 25만 원인데 지금은 조금 더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금액을 내면 어떻게 된다? 이 금액을 내면 1년간 이 연대보증 금액을 범위를 보장해 주는 거죠. 이 금액 범위를 보장해 주는데, 자, 공탁은 어떻다? 공탁은 이 금액을 통째로 어떻게 돼요? 예, 맡겨놓는 거죠. 집어넣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탁하는 개업공개사 없다 그랬습니다. 이 통째로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공탁하는 기업 없고요. 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요 공탁은요. 공탁은 일단 사망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면요. 이때 회수가 금지돼요. 몇 년 동안? 네, 3년 동안 회수가 금지된다. 왜 회수가 금지된다? 이거는 누굴 위한 거다? 의뢰인을 위한 부분입니다. 의뢰인 위한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회수가 금지된 이유. 자, 올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하다가 1월 1일 날 폐업했습니다. 폐업하는 순간에 공탁금 1억 원을 빼먹어버리면 나중에 지금쯤 사고가 날 수도 있죠. 3월 달에. 자, 작년에 중개 지금 사고 날 수도 있죠. 그러면 한 푼도 못 건지는 상황이 발생되죠. 그래서 3년 동안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공탁하는 기업공개사 없더라. 그러나 기억은 해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자, 공탁은 사망이나 폐업하면 몇 년간? 3년간 회수가 금지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 증서, 공제 가입하면 공제 증서, 공탁하면 공탁 증서가 나옵니다. 증서 사본을 업무보증 설정 신고서가 있어요. 여기 첨부해가지고 언제까지 신고하면 된다?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업무정지 전받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업무보증 설정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에 변경하는 부분이 있죠? 자, 뒤로 가면 186페이지에 보증 변경과 재설정. 보증을 뭐한다?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뭐하라? 변경해가지고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해서 신고하라. 자, 그러면 요거는 뭐다? 업무보증을 중간에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에 지금 16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뭐를 설정했냐면 보증보험을 설정했습니다.
보증보험 설정하고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자 5월 달에 뭘로 공제로 중간에 어떻게 돼요?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거죠. 효력은 이미 보증보험 설정해가지고 언제까지 돼 있는 거예요? 12월 30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바꾸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이때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해서 신고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증보험 없애고 공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증보험의 효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뭘 설정하고 공제 가입한 다음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걸 없애라는 얘기예요. 자, 요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해서 신고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증이 만료됩니다. 보증이 만료가 돼요. 그럼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뭐다? 다시 설정해서 뭐하라? 신고하라 그랬죠. 자, 보증이 만료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보증보험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이 보증보험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대보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증보험에 있어서는 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 연대보증하는 거죠. 이 행위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보증보험에서는 연대보증을 안 해주죠. 근데 이제 올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연대보증을 안 해주니까 다시 연대보증 설정해줘야죠. 그래서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설정. 즉 만료가 되면 다시 설정하라.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을 신고하라. 즉 12월 31일까지 작년 12월 30일까지 올해 거를 다시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는 1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 이때는요 다른 걸로 바꿔도 됩니다. 공제로 바꿔도 돼요. 자, 반드시 작년에 보증보험 들었다고 해서 올해도 반드시 보증보험 들으라는 얘기를 아닙니다. 뭐 이걸로 어떻게 돼요?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는데요. 이때 이 만료일이 업무정지 기간이거나 휴업 기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료일이 어디에 걸렸다? 업무정지 기간 중, 그 다음에 또 휴업 기간 중에 걸려 있습니다. 이때 이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자, 이유, 안 해도 되는 이유. 그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업무정지는 못 하는 거고, 휴업은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만료일까지, 만료일이 업무정지나 휴업기간 중에 걸리면 일단 굳이 할 필요 없고, 휴업기간이 끝난 시점,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가 끝나는 시점 있죠? 그 전, 즉, 저기 똑같아요. 업무개 시점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료일까지 잘 설정하고 신고하라는 개념은 여기서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가 완성되면 이때 뭐하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증서 사본을 뭐하라? 교부해주라. 이때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자, 중개가 완성됩니다. 중개가 완성돼요. 다시 한번 중개 완성이 뭐였죠? 계약 체결이었죠? 자, 계속 중개 완성의 개념이 계속 나와요. 그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라? 계약 체결을 기억하라. 자,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완성되면 쌍방에게 뭐하라?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라. 보증 설명하라. 자, 내가 어디다 들고 있고 금액은 얼마짜리고 요거 설명하라 그랬죠? 설명하고 증서 복사본 하나 교부해주라. 사본 하나 교부를 해주라. 자, 요거 뭘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복사본 여러분들 다 받아보셨죠? 이거 왜 설명해주고 복사본 하나 교부해줘야 되느냐? 이유는 나중에 손해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가서 청구하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개 완성됐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보증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끝나네요. 자, 이제 손해가 납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보증금의 지급. 여러분들 88페이지 보니까 뭐가 난다? 보증금의 지급 부분 나오죠? 자, 이제 손해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의뢰인이
어디로 직접 가가지고 보증기관에 직접 가가지고 보증금을 청구를 하면 됩니다. 가운데 걸리지가 않아요. 의뢰인이 예를 들어서 등록관청을 거쳐서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어디로 간다? 보증기관으로 가면 돼요.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이때 의뢰인이 갈 때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를 들고 가라 그랬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가서 달라 그러면 안 주니까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 들고 가라.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가 뭐 있었어요? 자,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 합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서 있죠? 합의서 안 해주죠? 그럼 합의서 안 해주면 어떤 과정을 거쳐요? 또 소송을 거치죠. 소송 거치면 뭐가 나온다? 판결문. 그 다음에 화해조서, 조정소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입니다. 자, 이런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를 의뢰인이 들고 보증기관에 제출하면 주죠. 자, 청구하면 줍니다. 주는데,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얼마 이상 설정? 1억 이상이죠? 1억 이상이니까 얼마나 설정해도 돼요? 1억을 설정해도 되죠? 자, 2억을 설정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3억 설정해도 상관없죠? 최소 단위가 얼마예요? 1억이죠. 자, 1억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1억 5천만 원짜리 판결문 나옵니다. 들고 갑니다. 얼마 줘요? 1억만 주죠. 왜 1억만 준다? 이유. 업무보증 설정. 내가 얼마까지만 연대보증? 1억까지만 연대보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1억만 주고 5천만 원은 어떻게 돼요? 보증기관에서 안 줘요. 안 주면 어떻게 된다? 이거 소멸되는 거 아니고요. 다시 개업공개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소멸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못 받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법적으로는 소멸되는 거 아니고 개업공개사 책임을 져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게 5천만 원 손해가 납니다. 자, 그럼 당연히 가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 주겠죠? 자, 5천만 원 주면 이제 뭐가 된다? 보증보험하고 공제는요. 보증보험 공제는 손해가 났다면 그 손해를 밑에 배상해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효력이 보증보험 공제는 어떻게 된다? 보증보험 공제는 효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없어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는 효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자, 공탁은요. 자, 5천만 원을 집어넣는데, 5천만 원 빼주고 나면 얼마 남아요? 1억을 했을 때 5천 남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한다? 채워넣으라. 그래서, 자, 보증보험하고, 보증보험과, 그 다음에 또, 공제는 어떻게 하라? 다시 가입하라 그랬죠? 다시 가입하라. 그 다음에 또, 공탁은요. 공탁은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하라? 채워넣으라, 보전하라 그랬습니다. 며칠이네? 네, 15일이네. 자,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되는 거고, 공탁은 어떻다? 부족한 거 채워넣으라. 이거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틀립니다. 보증보험 공제 부족한 금액 보전 틀려요. 그 다음에 공탁 다시 가입 틀립니다. 자, 요거 거꾸로 되면 틀리다는 거. 며칠이나 했죠? 15일이네. 자, 여기까지가 업무보증 설정과 관련된 부분. 자, 다음 시간에는 계약금지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여기서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죠. 자,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